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내일 관심 테마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지만, 뉴스도 별로 있진 않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지금 내일부터는 또 지인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아마 이제 일요일날 좀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이번 주 초부터 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일단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주도주가 없어요. 안 보이는 시장. 주도주가 안 보인다는 거는 시장 투심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개인들이 막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공격적으로 갔다가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탄탄한 주도주가 있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없냐, 그러지는 않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네이처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후에 일정 구간 지지할 곳 아침에 8시 넥스트레이드에서 깨고서 뒤에 올리면서 좀 반등을 만들어냈죠. 끼는 좋아서. 그거랑 SY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가 그래도 좀 임팩트 있게 붙었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좀 상 따셨으면 좋았을 분들, 좋았을 것 같은 이런 야당 대표 관련 주들, 이런 상승도 있고, 오늘 로봇 같은 경우에도 좀 반짝했었죠.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막 진짜 오전부터 오후까지 정말 난이도는 편한, 사실 주도주라는 건 딱 그거거든요. 공략하기 쉬우면서 난이도가 편해요. 공략하기 쉬운데 비중 베팅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종목의 움직임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와, 이 종목은 오늘 강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즉 그런 좀 탄탄한, 누가 봐도 이건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는 시장과 없는 시장을 구분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좀 거의 없죠. 그래서 누군가는 나 SY에서 매매 잘했다, 네이처셀에서 매매 잘했다, TXR 로보틱스 얘도 매매 잘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이 주도주라는 게 시장에서 사전적 의미로 딱 거래대금 얼마 이상, 시가총액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서는 대금 얼마, 그 다음에 분봉에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분봉의 모습은 어떻고, 등락률이 어떻고, 프로그램 어떻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주도주, 얘는 오늘 정말 트레이딩 하는 트레이더라면은 얘는 오늘 꼭 매매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다른 날에 가더라도 야, 얘는 진짜 오늘 강했는데 며칠 동안 봐야 돼. 며칠 동안 트레이딩 계속 좀 따라 붙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아. 시장에서 이 종목을 오늘 데이 트레이더가 보고 있는데 안 했다면은 그거는 좀 죄악이다 싶을 정도로 강한 종목이 주도주거든요. 누구한테 들이대도 이 종목은 오늘 진짜 셌지, 나는 공략 못했어도 그건 내가 못한 거다 할 정도로 강한 종목이 있었냐. 근데 최근 시장에는 그런 기억 남는 종목들이 조금 드물어요. 그리고 그게 시장이 안 좋고 하면서 점점 그런 주도주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도주가 굉장히 빈도가 많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나서 매매를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주도주가 계속 있을 때 우리 1월, 2월 생각하면 어떻죠? 주도주가 막 등장하고 시장이 좋으면 주도주가 자연스럽게 빈도가 증가를 합니다. 거의 비례해요.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시장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수가 상승하는 거가 아니라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상승장이 주도주 등장 빈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1월, 2월 달에 로봇부터 해가지고 유리기판 테마도 셌었고, 방산 쪽 이런 애들이 다 주도주급으로 갖다 움직였었죠. 지금 이제 1월, 2월 엄청 상승하고 대금들 보세요. 하루에 움직일 때 7천억, 6천억 이렇게 붙였던 종목들이 넘쳐났어요. 5천억씩 붙이고 상승률도 세고 그랬던 1월과 2월인데 이제 지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거기다가 얘네들이 한번 힘껏 해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도주가 지금 확실히 안 보입니다. 이런 종목이 날마다 있으면 어때요? 다음날이 기다려져요. 내일 얘 어떻게 요리하지? 주도주가 등장을 하면은 다음날 하루, 이틀, 3일 얘를 어떻게 요리하지? 어디서 접근할까? 이런 시나리오 세우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주도주는 사실 딱 그날 첫날 캐치하면은 강하니까 보통 한 2, 3일 정도 보통 더 상승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분할 매수만 대충 하면은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도주 등장 빈도 이런 거는 시장이랑 엮이기도 하고, 시장 흐름도 그렇고 투자 심리 이런 거에도 엮입니다. 그리고 투심이
당연히 유동성이랑 엮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안 좋아요. 시장이. 이게 뭐 넥스트레이드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넥스트레이드 딱 월요일날 열리면서부터 대금이 5조대로 확 줄기는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상하게 묘하게 겹친 것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넥스트레이드 다양한 종목들 좀 추가되면서 변동, 아침에 막 밀었다가 올리고 올렸다가 밀고 막 그런 패대기들 볼 때 좀 많이 답답하긴 한데 그날부터 대금이 확 이번 주 들어서부터 줄었습니다. 다 5조 6조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로 가면은 코스피도 확연히 줄어있죠. 그 전까지 막 10조, 12조, 14조 이랬는데 월요일날 7조가 안 돼요. 다음날 8.3조, 7.6조, 7.6조. 대금이 10조 단위로 저번주에 그래도 계속 평균을 맞췄는데 월요일부터 뚝 하고 많이 떨어졌죠. 3분의 2로.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확연히 안 좋아요. 유동성이 안 좋다는 거는 1번과 똑같습니다. 강한 시장의 거래 대금을 쓸어 담는 종목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떤 종목에서 엄청나게 집중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분명히 엮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황이 계속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있잖아요. 공매도 재개가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는 솔직하게 뭐 대차장고 막 쌓이는 종목들 혹은 뭐 단기간에 급등한 뭐 우량주들 이런 게 보통 공매도 타겟이 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방산 쪽부터 해가지고 뭐 좀 듬직한 애들 이런 애들이 공매 열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죠. 뭐 반대로 바로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공매도 재개됐다고 뭐 첫날부터 막 공매도 신나게 때리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종목들 1월 2월에 좋았기 때문에 지수 조정에 대해서 얘네들이 부채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뻔히 애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저번부터 해서 공매도 3월 31일 재개한다 확정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악재성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4월 2일 관세 적용도 있는데 이것도 있지만 지금 이 관세 키워드에 대해서 트럼프 변동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관세 적용도 관세 적용인데 이것보다 사실 조금 더 세계 시황 영향 줄 수 있는 거 EU 관세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트럼프 EU랑 캐나다 손잡고 미국 경제 위협하면은 더 엄청난 관세 부과.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극단적으로 갖다 너 죽고 나 죽고 유럽 쪽에서도 미국이랑 너 죽고 나 죽고 가자 그러진 않겠죠. 뭐 어느 정도 하다가 뒤에서 협상을 부분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래 내세웠던 게 미국을 더 위대하게 그거 베이스로 갖다가 미국이 세계 1위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보는 거 나는 못 참는다.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좀 많이 환호를 받은 부분이 있죠. 미국이 왜 손해를 봐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 캐나다 손잡고 미국 경제 위협하면은 더 엄청난 관세 부과할 거다.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트럼프라면은 최소한 액션에 대해서는 뭐 좀 욕하잖아요. 또라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많은 케이스예요. 애초에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트럼프가 올라오면은 그런 시황에 변동이 심해질 거다. 왜? 이 트럼프의 돌발 변수는 우리가 말 그대로 돌발 변수예요. 하지만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변수라는 것들은. 그래서 항상 돌발 변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이 트럼프 있는 동안은 지수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막 이렇게 오락가락 오르면 내리고 이런 부분이 트럼프 인물이라는 케이스도 있어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 진짜 좋을 수 있는 반대로 그냥 일반 평상시처럼 그냥 지수 오를 때 와,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하고 사는 그런 분들은 사실 쉽진 않고 요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뭔가 변수 악재를 만들어낸다. 시황이 밀린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결국 뒤에 케어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낙폭 구간을 내가 노리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갈 때 더 잘 가니까 막 거기서 매매
비중 풀베팅 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트럼프가 지금 취임 기간에는 그런 눌림 구간에 대해서 시황이 좀 오른다 싶으면은 아, 이 인간이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트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일반 개인들은 사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내려가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내려가면 좋겠다, 종목이 싸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샀는데, 높은 자리에서 샀는데 더 갈 것 같아서 샀고 더 갔으면 좋겠어, 이렇지 좋은 종목을 내가 컨택을 했는데 얘가 가격이 싸지면 좋겠어, 이거는 고수들의 생각이거든요. 일반 개인들은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서 더 갔으면 좋겠어, 이 생각을 하는 거고, 고수들은 생각이 반대예요. 와, 좋은 종목, 와, 이 종목 좋은데? 근데 지금 가격이랑 시황이 좀 높으니까 나는 싸지면은 사고 싶어 라고 기다리는 차이. 올라간 자리에서 일반 초보들은 사고 더 가는 걸 원하고, 고수들은 올라간 종목,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이게 아, 지금 난 조금 기다려서 더 싸지면 좋겠어, 엄청 차이가 커요, 포지션이. 고점에서 물려서 으악 하는 사람들과 그 고점에서 물린 개인들이 비명 지르면서 와, 나 죽겠다 할 때 이제 슬쩍슬쩍 주머니 열면서 사는 사람들, 완전 차이가 크겠죠, 포지션에서.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눌림 매매하는 분들이 그런 변동, 이거를 조금 기다릴 때 기다리면은 기회가 조금 계속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세 이슈 있고 EU 이런 것들 날마다 뭐 이슈 하나씩 튀어나오고,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시황이라는 게 좋아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려면 뭐 이런 게 해소가 되면 좋을 수 있죠. 지금 뭐 이제 이런 악재 때문에 뭐 좀 미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대표하는 기업들 상승이 있어야 지수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대표하는 기업이 뭐예요? 테슬라랑 엔비디아인데, 얘네들이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와, 이게 진짜 낮은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는구나, 그런 구간은 사실 아니죠.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더 좋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자리지, 얘네가 지금 낮은 자리에서 와, 이거 진짜 미래 생각하면 더 그러기에는 지금은 조금 낮지는 않은 자리잖아요, 솔직하게. 이게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와, 이거 야, 더 갈 수 있어, 뭐 300 가고 500 가고 할 수 있어, 갈 수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 단기간에 1년 안 돼서 상승한 게 50짜리가 150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배, 2배 구간이야. 아직 하락했지만 2배 구간이에요. 엄청 싸다라고는 할 수 없죠, 솔직히. 그리고 테슬라도 이번에 이제 미국 트럼프한테 베팅을 세게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걸 통해서 500까지 갔다가 테슬라는 솔직히 좀 세게 밀리기는 했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좀 좋아 보여가지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것 플러스 테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그 거부감이 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업에 대해서 매출이 좀 감소하는 게 있어요, 확실히. 뭐 판매량 같은 거, 제가 뭐 가치 투자를 해서 테슬라는 뭐 계속 그 판매량을 체크하고 그러진 않지만, 뭐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뭐 테러라던가, 아니면은 유럽 국가에서는 지금 트럼프 관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부감들이 주가에 계속 압박가하는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하죠. 그래도 뭐 이제 낙폭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반등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언가 포인트를 딱 잡고 와, 얘네가 지금 막 2배 3배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지금 당장 있진 않잖아요. 뒤에 뭐 로보택시 출시하고 그런 게 얼마나 좀 또 스페셜한 혁신을 좀 보여줄지,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시황에서 악재성 이슈들은 좀 있는데, 지수를 결국 밀리다가 돌리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지수를 밀었다면 이 민 악재에 대해서 이제 좀 소멸하는, 이 악재를 진짜 많이 과반영해서 소멸하거나 이게 좀 협상 마무리가 돼서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때, 아니면은 악재가 있더라도 지수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단발적으로 했다가 얘네는 뭐 모멘텀 다음고 뭐 2배 매출, 뭐 영업이익 이런 거 뭐 3배 생각, 다음 매출이 계속 엄청 크게 증가할 거다, 그런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다음 주까지
이런 뭐 주도주가 일단 시장에서 안 보여요. 유동성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확 말라붙었죠. 다음 주에 공매도 재개도 있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최소한 시장에 일단은 개인들이 좀 경각심 갖는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 1월, 2월 달에 좋은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재개하면서 갑자기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관세 같은 이슈들도 계속, 이거를 4번이라고 하죠. 미국 관세 이슈는 아직 해소가 안 됐다. 미국 관세 이슈는 아직 진행 중이다. 뒤에 뭐 유럽이랑 저런 게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나중에 이런 게 좀 협상 좀 잘 되는 뉘앙스가 나오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턴시킬 수 있기도 하겠죠. 이거는 뉴스를 계속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어찌됐든 아직 치고받고 하고 있구나. 거기다가 5번째, 지수 끌어올리려면 미국 이런 좋은 종목들 혹은 뭐 메타, 애플 이런 애들에서 뭐 혁신적인 내용이 있냐. 근데 지금 그런 부분도 사실 비어있죠. 그리고 6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선고 언제 나오냐. 아직 생각보다 좀 많이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지금 이제 4월로 딜레이가 됐죠. 다음 주에 나올지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뭐 또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우리나라 고유의 불확실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제 탄핵 결과에 따라서 뭐 인용이랑 기각, 각하 이런 것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제 이제 야당 대표 같은 경우 무죄로 확 뒤집은 것처럼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고유의 불확실성, 이것도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딱 지금 시장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와, 나 지금 이런 악재 혹은 시장에 정확히 말하면 좋아 보이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죠.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와, 지금 시장 공격적으로 매매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신다면은 정말 고수이시거나 나 시황이랑 상관없어, 그날 정말 강한 종목 나 캐치 잘할 수 있어, 데이트레이딩 정말 자신만의 기준이 뚜렷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시황을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게 없잖아요. 뭐 좋아 보이는 건덕지가 있어야 하지. 주도주가 등장을 해, 유동성이 좋기를 해, 뭐를 해요. 근데 뒤에는 악재성으로 작용할 부분이 계속 있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눈치 보면서 사리는 게 좋겠죠. 거기다가 1월, 2월 좋았기 때문에 뭐 3월, 4월 정도 좀 지수에 대해서 좀 조정 생각도 해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해서 뭐 지수가 좀 안정되나 볼 필요는 있는데 우선 이런 것도 좀 해소는 돼야 돼요.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 나오는 건 좀 봐야 되고, 관세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작용은 했는데 그 하루 걸러서 하루 발언할 때마다 좀 돌리고 악재로 작용하고 그런 건 있죠. 그래가지고 뭐 선물은 미국 증시 자체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뭔가 다 큰 돌발 악재 이런 거 생기지 않으면 요쯤에서는 계속 좀 버티려고는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텼다고 이게 여기로 올라갈 거다,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승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하방에 대한 압력은 계속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단기간에 밀려 있다 보니까 버티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그게 이제 크게 돌린다랑은 좀 다른 구간이다. 버티려고 하는 힘은 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최소한 그런 뭐 시황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돼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유의 좀 불확실성, 그래서 요거를 좀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현금 평상시에 포트 관리 해두신 분들은 좋은 종목들은 지수 밀리고 하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달에 강했던 종목들 좀 탄력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지수 잠깐 좀 반짝한다 싶으면 바로바로 돌리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 저점 이탈은 또 기회가 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이런 사이클만 좀 잘 이해하면은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주도주 빵빵 등장할 때, 그럴 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원웨이보다는 오락가락하는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다음 주까지 좀 시황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최소한 뭐 당일 추이에서 뭐 뚜렷한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미국 선물 보시면서 당일 추이 보시고 장중에 진짜로 평상시보다 좀 더 강한 종목 선정, 내가 평상시에 뭐 2천억 이상 종목을 본다면 한 3천억으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테마의 대장만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압축하는 게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냥 매매 안 하는 게 좀 편해요. 속 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안 그래도 좀 주말 껴가지고 좀 약속을 잡기는 했는데, 각자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맨땅에 계속 헤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아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도전해가지고 뚫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조건이 있으면은 사실 피해야 돼요. 악조건이 있으면은 계속 머리 박치기를 하면은, 영화는 와 뚫어내면서 저런 막 극악의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멋있는 드라마,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악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머리를 때려 박으면은 내 머리가 깨집니다. 그 악조건을 뚫어내는 확률은 정말 낮아요. 애초에 영화 그런 거 주인공, 내가 영화 주인공이야, 그러면은 그런 분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태풍 막 미친듯이 몰아치고 자연재해 오면은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안전하잖아요. 막 비바람 몰아쳐 밖에. 그러면은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게 제일 베스트죠. 굳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면은. 주식은 그럴 때는 예수금 딱 모아가지고 아끼고 있다가 진짜 좀 너무 이거 이제 슬슬 끝날 때 된 것 같아, 낙폭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런 자리에서 슬쩍슬쩍 산다거나 아니면 지나고 나서 다시 매매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안 좋을 때 계속 투자를 하면은 그거는 손실로 더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내가 노력했는데 리턴이 없어,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해요, 시장이. 근데 그 전에 안 좋은 시장인데 내가 그걸 인지하면서도 계속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던진 건 아닐까? 그것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남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좀 편히 보내시길 바라면서, 비는 좀 아쉽더라고요. 뉴스 좀 정리하다가 이제 마른 건데, 의성 산불 현장에 기다리던 굵은 빗방울 왔었는데, 산불 현장 비 10분 만에 그쳤다. 한우와 탄식 교차. 요거는 좀 기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기부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건너서 좀 소방관 지인이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저런 게 좀 잘 잡혔으면 좋겠고, 전국에 계신 좀 저런 산불 때문에 지금 불 끄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